안녕하세요. 소년이 온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타이밍, 인생의 타이밍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이밍, 한마디로 어떠한 때죠, 때, 시간. 이게 어떤 사람은 정말 이제 우연히 이 때를 잘 만나서 어떤 좋은 기회로 승승장구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때를 제대로 못 만나서 계속해서 이제 고달픈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마다 능력이라든가 주어진 환경, 여러 조건들 외에도 어떤 기회가 찾아오는 그때 이 타이밍은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타이밍은 한강 사건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타이밍. 작년 4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죠. 그리고 5월, 6월, 7월, 8월, 9월 시간은 계속 이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때가 아마 바로 이제 초반 3개월, 한 7월 정도까지 포함해서 초반 3개월 정도가 이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는 많은 국민들의 어떤 관심, 증거, 그리고 목격자, 목격 진술, 그리고 수사, 그리고 언론 보도, 그 모든 것들이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던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초동 수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타이밍, 초동 수사. 그래서 이 초반에 거의 모든 게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모든 수사, 증거도 많이 안 나오고 목격자 진술도 엉망이고 사람들 관심도 떨어지고 언론도 돌아서고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 타이밍을 지금 놓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놓쳤다. 이 사건 초기만 해도 우리들은 경찰을 믿었습니다. 경찰이 가지고 있던 그 신뢰에 기반을 해서 그래도 경찰을 믿고 그리고 그래도 언론을 믿고 언론에 그 정의가 살아있을 줄 알았는데 경찰과 언론 모두 다 엉망이더라. 그래서 초반을 우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찰과 언론을 너무 신뢰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이 실수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그 앞으로를 정말 잘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건의 관심도는 이제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희미해져 가는 과정 중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관심을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관심이 확 올랐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겠는데 이 관심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이 내려가는 지점에서 더 이상 바닥을 치지 말고 내려가다가 이쯤에서 유지될 수 있게끔 여기까지 가지 않고 올라가다가 내려가서 이쯤에서 계속 평행선을 그리듯이 쭉 유지될 수 있게끔 우리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초반 3개월 정도는 확 끌어올랐다가 하락세 구간인데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는 원동력은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꺼져가는 불씨를 집어넣듯이 뭔가를 꺼내줘야 돼요. 어떤 증거라든가 어떤 새로운 분석 그리고 어떤 여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밑바탕이 되어야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점을 보면 5월, 6월, 7월, 8월을 지나서 9월 달 아마 이 한강 사건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 9월 추석이 있었습니다. 이 추석을 기점으로 구독자들이 많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구독자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계속 구독자가 오르다가 9월 추석을 기점으로 구독자가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독자가 계속 하락세를 하다가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여기가 이제 9월, 이쪽이 이제 4월, 그리고 이제
2021년에서 이제 2022년으로 이제 해가 바뀌었죠. 이때도 해가 지나니까 또 많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시점에 가장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이제 유족의 이제 움직임.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관심이 내려갈 때 지금 유가족분들께서 움직이려고 생각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왜냐? 지금 2022년 3월 대선 있죠. 대선 2월, 1월, 4, 5, 6, 3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중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걸림돌. 물론 정권 교체 중요하죠. 대선은 치러야 되고.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핵심 증거. 이게 사건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또 다른 건 여론입니다. 여론. 이거는 아버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여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뭐 유가족분들이든 아니면 뭐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많은 분들이 뭔가를 계속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대선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뭐 지금 시점에서 1월이나 2월 초반부에다가 뭔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동이 전파가 돼서 아직 알려져야 되는데 지금 이 전파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뭐 때문에? 바로 이 대선 때문에. 이 전파가 된다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에서 사람으로 계속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과 사람의 입으로 이제 전파되는 이 과정, 이게 여론인데, 이 여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누굽니까? 여론. 언론사죠, 언론사. 이 언론사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언론사는 관심이 어디 있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선에. 그래서 이 대선을 앞두고 이 앞부분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언론사는 다뤄주지 않는다. 언론사는 지금 여기에 대선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선 전에는 뭔가 중요한 핵심 증거라든가 뭔가 중요한 행동들을 하고 싶어도 때가 아니다. 하고 싶어도 때가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3월 대선이 치러지고 나면 그러면 바로 이때 행동하면 되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 대선이 끝나면 이제 또 언론사는 이 새로운 대통령에 관심을 둡니다.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고 국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한다. 그리고 첫 업무는 뭘 거고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 이렇게 바꿔가고 있다. 그래서 초반에 온갖 언론사들이 새로운 대통령을 아부합니다. 다뤄줍니다. 잘하고 있네 만에. 이게 한 최소 3개월 이상 가지 않을까 싶어요. 3, 4, 5, 뭐 6월 거의 여름 되기 전까지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도 이 언론사에서는 계속 이 대통령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 전 3개월, 대선 후 3개월, 총 6개월, 아무리 못해도 최소 6개월. 6개월이면 뭐예요? 반년이죠, 반년. 반년 동안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효과가 적습니다. 효과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 형성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 지금은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다.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의 입장에서 이제 먹거리는 곧 기사거리죠. 언론의 먹거리는 이제 기사거리인데 이게 만약에 먹거리는 곧 돈이 될 테고 그래서 언론이 뭔가 기사거리가 될 것 같다 싶으면은 그때 다뤄줍니다. 그래서 대선 전후 한 6개월은 힘들지만 만약에 대선 이제 큰 먹거리가 사라지면
뭔가 이것도 이제 시들시들 해지면 다시 언론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게 되는데, 이때 새로운 먹거리를 이제 언론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헤매는 그런 눈치가 보이면 그때 한강 사건과 이제 관련된 어떤 뭐 다른 증거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해서 언론이 정말 제대로 다뤄줄지는 의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언론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참담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상황이 안 좋은데, 언론이 이 지경이라 상황이 안 좋은데 지금 대선까지 끼어 있어서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다. 지금은 안 좋다. 그래서 나중에 그나마 언론이 다른 어떤 먹거리를 찾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뭔가 본격적으로 뭔가 조금 더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 언론을 압박해서 이 경찰, 뭐 검찰이든 이런 쪽에 이제 압박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자세를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한강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핵심 증거라든가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어떤 법적인 다툼 외에도 그 사건 외적으로 어떤 이런 언론과 어떤 주변 환경의 영향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기본 틀 외에도 주변의 온갖 변수들이 다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 유가족의 생각은 전혀 몰라요. 저희 소년이 온다는 유가족과 직접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의 어떤 생각과 그런 뜻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다만 이 사건을 다루는 입장에서 유가족분들이 그동안의 행보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느껴지는 것들은 아마 유가족분들도 이 타이밍이 지금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타이밍이 지금은 좋지 않은 거를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 포스팅 빈도수도 예전보다 지금 많이 낮춰서 이제 천천히 하나씩 이제 기다리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유가족분들께서 너무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타이밍에 대해서 뭐 별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이유가 이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그거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해결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해결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 타이밍, 대선이라는 막강한 걸림돌이 지금 끼어 있어서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유가족분들이 진행이 너무 느린 거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어떤 섭섭한 마음들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된 목적은 한 걸음이 매우 중요하고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이렇게 주변 모든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 타이밍에 대한 것조차 고려할 수밖에 없는 유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보고 이해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유가족분들에게 너무 무리하게 다른 증거 있으면 빨리 내놓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시나요? 이런 식으로 유가족분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가족분들은 충분히 너무나 잘하고 계시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을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이 타이밍에 대한 얘기는 유가족분들은 충분히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주변으로 우리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고 분석을 하는 많은 유튜버분들과 시청자분들은 그런 유가족분들의 입장과 상관없이 바로 코앞에 지금 대선이 있든 없든 간에 꾸준히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유가족의 입장을 헤아려 보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이 타이밍과 관계없이 그 나머지 우리 일반인들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게 더 유리하고 이 한강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분들은 가장 최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숨죽이면서 기다려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론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나머지 분들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어주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사건을 분석하고 여론을 만드시면서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많은 유튜버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그 모든 분들이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유가족분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충분히 각자의 페이스대로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